이번 장이 구주차가 좀 무시무시한 양자역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두면 그게 특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양자 시대에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통신 있죠, 통신에서 쓰는 그런 양자역학적인 방식 자체가 구석구석에 각자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제가 노트 필기에는 책에 안 나오지만 다 유도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콤프턴 효과가 실제 어떻게 되고 광전 효과가 어떻게 되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왜 그래 돼 있고 하는 그 부분은 참고 삼아 올려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도하는 것보다 제가 먼저 순서를 조금 앞에 부분은 다음 주에도 조금씩 할 예정이긴 하지만요. 문제 풀면서요. 오늘 할 부분을 좀 뒷부분을 먼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톤을 했었고요. 포톤이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전자도 우리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게 입자고 파동 두 가지 다 성질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 지금 3장의 앞부분이 쫙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광전 효과다, 혹은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체 복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바탕으로 해서 먼저 전자가 파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후의 이슈를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동이란 거는 입자가 일대는 한 점인데 파동이라고 얘기하면 파가 막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입자하고 파의 느낌이 어떠냐면 파란 거는 전 공간에 물결이 쳐서 막 진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입자일 때는 한 점에 모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파동일 때는 전 공간에 퍼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입자 이 부분이 무한대로 퍼져 있는 것과 어느 한 점에 있는 것 사이에 작은 스케일에서는 얘가 퍼져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전기정책 설명을 제가 길게 했잖아요, 그죠? 설명했으면 뭐 E0에 예를 들어서 사인의 kx의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ag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ay다 되어 있으면 벡터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은 y 방향이다라는 걸 여러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일 때 y 방향이었구나. 근데 이제 E가 E0에 쌓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웨이브를 진행하는 웨이브를 나타내거든요. 웨이브를 나타내는 게 그러면 sin k x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x축을 해놓고 여기 갔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죠, 여러분, 그죠? sin kx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x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지워져서 sin kx다. 그럼 여러분 그 x에 대해서 주기함수입니다. 이렇게 주기함수 되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딱 붙었거든요.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붙었다는 얘기는 위상으로 따지면 얘가 kx 입장에서는 위상이 계속 바뀌는 거죠, 여러분.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 그러면 특정한 x 혹은 특정한 t가 있을 때 x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x 입장에서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x 입장에서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 그랬을 때 x를 고정한 상태에서 보면 시간이 증가하면 오메가 t가 마이너스로 쫙 증가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y는 fx다 이렇게 했을 때 얘를 f의 x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그래프에다가 어떻게 그려준 그림입니까, 여러분? fx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랬을 때 fx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어떤 그림입니까? x축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x축으로 양의 알파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원래 x만 표현되어 있을 때 얘가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x 마이너스 알파가 붙었으면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만큼 평행이동하면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주고 요만큼 알파만큼 이렇게 알파만큼 이동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해보면요.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 그러면 k x로 묶어내면 x에 k분의 오메가 t라는 요 관계로 우리가 사인의 식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똑같은 개념을 해보면 시간이 증가할 때 t가 증가할 때 k분의 오메가 t만큼 위상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 x축으로 이제 k분의 오메가 t라는 값으로 이동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파다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k분의 오메가 t니까 k분의 오메가에 t를 곱한 거니까 x에다가 한 거면 이걸 아니 속도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k분의 오메가는 파가 진행하는 속도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파동이라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 입자인 경우는 이렇게 점 하나로 표현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입자를 이러한 파동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파동으로 다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본 입자가 날아가는 것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파동으로 식으로 표현해 놓고 얘를 가지고 이 입자를 나타내는 속도가 얼마입니다.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입니다. 입자가 어떤 위치 에너지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입자 파동 성질을 다 가진다 그랬을 때 전자가 금속 속에 굉장히 많은데 얘가 굉장히 빽빽한 속에 지나갈 때 입자로 지나가지 않고 생각을 이제 파동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그 냇가에서 물이 쫙 흘러갈 때 콘에 보면 물 막 돌죠, 그죠? 그 물 수면파가 막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물결파가 있듯이 이 굉장히 빽빽히 원자가 있는 속에 전자가 어떤 웨이브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입자를 파동 방정식이라 그래서 파동함수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파동함수가 입자가 가진 많은 성질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입자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입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할 때 운동 에너지다라고 정의하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2분의 mv 제곱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점이 실제 덩어리가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로 정의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걸 이제 2m분의 모멘텀 p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2m분의 p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브로이 웨이블랭스 하면서 이런 질량을 m을 가진 게 이렇게 v로 움직일 때 전자를 가지고 가속한 상태에서 어떤 웨이브에 해당되는 회절 분위기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면서 얘가 가진 운동량이 p일 때 얘가 가진 운동량에 해당되는 파장이 람다가 p분의 어떤 상수 플랑크 상수라는 걸로 정의된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질량 m인 어떤 입자가 얘가 v로 갈 때 얘를 운동량을 mv로 정의하고 얘가 어떤 파동을 성질을 가질 때 그 파장에 해당되는 게 mv분의
h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보호의 그, 그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P는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 람다분의 h구나. 라고 입자하고 파동을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입자로 생각했는데다가 여기에다가 2n분의 그 P 제곱 그랬을 때 2n분의 요거를 람다분의 h를 딱 넣으면 얘가 2n분의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표현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현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h를 2파이로 나눠주고 그다음 2파이를 람다로 표현해 줄 때 이렇게 얘를 식을 좀 다르게 변형을 했죠, 그죠? 변형을 해서 얘를 우리가 reduced 플랑크 상수로 우리 정의를 하고 이렇게 바를 이렇게 써주고요. 람다분의 1보다도 람다분의 2파이 해서 이거를 k라는 웨이브 넘버라는 걸로 우리 바꿔서 우리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바꾸느냐 하면 람다분의 1은 원래 우리 파동함수에서 파동함수 람다가 안 보이죠, 그죠?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 라고 했을 때 이 k에 해당되는 k하고 공간을 곱을 한 게 이제 하나의 위상 0에서 2파이 사이의 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람다를 0에서 2파이 사이의 위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거를 람다분의 2파이를 하나의 웨이브 넘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수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눠준 거를 하바로 표현해서 이렇게 운동량이 웨이브인 경우에 하바 k를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2n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이다라는 게 이제 운동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2n분의 하바적 k 제곱 운동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파동함수에서 입자를 요걸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파동함수에서 얘를 표현하고 싶은데 2m과 하바 제곱은 상수고 k 제곱이 우리가 그 웨이브의 특성을 가진 그리고 얘를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연결해 짓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동 함수라는 걸 우리가 많이 안다 그러면 어쨌든 파동 함수는 이런 식으로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형식일 거다라는 겁니다.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 되어 있는데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엑스포넨셜의 j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주기함수입니다. 또 웨이브니까 주기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 사인의 웨이브가 주기가 되고 엑스포넨셜의 j의 kx 오메가 t도 얘도 주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를 가지고 웨이브의 특성을 딱 표현했는데 자 그러면 k 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이 파동함수에서 그럼 운동 에너지를 대략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k 제곱을 뽑기 위해서 함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전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함수 형태라 그러면 여기서 k를 뽑으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k를 뽑으려 그러면 자 질문해 볼까요, 한번 이거를. 요거는 생각하는 시간도 좀 가지는 게 좋으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요. 웨이브라 그랬을 때는 전 공간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는 함수다. 그래서 주기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데 입자를 생각했을 때는 2n분의 p 제곱인데 2n분의 하바적 k 제곱인데 여기에서부터 k를 뽑는 것을 어떻게 하면 k 제곱을 뽑을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누가 답을 해볼까요, 한번? 오랜만에 이걸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이은기, 이은기 씨. 예. K 제곱 뽑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K 제곱 뽑을 수 있을까요? 파동함수가 이런 형태로 돼야 될 거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죠? 왜냐 주기함수니까. 주기함 사인도 주기함수고 코사인도 주기함수인데 여러분 오일러 공식 생각해 보면 엑스포넨셜의 j 복소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게 주기함수입니다. x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k를 뽑고 싶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이 k 제곱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이해됐죠, 그죠? 예,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보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혜은 씨. 예. 예. 여기서 어떻게 하면 K 제곱 뽑을 수 있겠어요? 그 질문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김기환. 예. 알고 있는 수학을 총동원해봐요 한번. 어떻게 하면 저기서 K를 뽑을 수 있겠어요? 예? NS이 뭐요? 방 뭐라겠죠? 아, 로그를 씌우면 된다. 아,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우자. 그러면 여기에 J가 K로 밖으로 빠져나올 거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그죠? 로그 시켜서, 근데 X가 같이 붙어 나온다, 그죠? 생각해보면. 그죠? 어쨌든 로그를 씌워서 K를 빼면 좋겠다. 자, 다음에 또 여기를 한번 물어봅시다. 우동균 씨. 편미분, 어떻게 편미분요? 예. 지금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지금 답이 가까이 가고 있는데, 자, 문채영. 예. X에 대해서 편미분. 예. X에 대해서 편미분. 예. 많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또 김선일. 예. 정해찬. 오늘 그것도 안 앉아있네요. 자, 이흥기 또 걸렸나? 통과, 그죠? 알았어요, 혹시? 예. 무초시작. 예, 했으니까. 예, 예, 제일 가까운 답이었으니까. 그 이현기 씨가 수학과 아니었나요, 수학과? 예, 그 수학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바꿔가지고 물성 전자공이 아니라 수학이라면. 아니,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힌트 겸 답을 보면, 이 K를 뽑는데 파동함수가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건 여러분 이제 공감을 하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인, 코사인이 전 공간에 똑같은 모양으로 가는 웨이브니까 파동함수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 kx-오메가 t가 여러분 진행하는 파, x에 대해 진행하는 파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죠. 시간에 따라서 위상이 바뀌니까. k를 뽑는데 방법은 편미분을 하면 됩니다. x에 대해 편미분하면 되는데 얘를 이제 한번 x에 대해 편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미분하면 얘를 만약에 함수를 제가 u라고 해봅시다. u라고 했는데 이걸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x에 대해서 미분하면 jk로 나오고 엑스포넨셜의 j에 kx-오메가 t가 나오죠. 그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x에 미분하면 라운드 제곱 u에 라운드 k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jk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k 제곱에 2에 j2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나오는데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를 상수만 딱 나오고 뒤에는 원래 주기함 형태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얘는 라운드 스퀘어에 x에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k 제곱의 u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두 번 미분해서 이제 원래 함수 모양에다가 상수만 밖으로 뺀 겁니다. 여기에다 2n분의 하바 제곱을 곱을 하면 2n분의 하바 제곱 k 제곱 u를 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에 2n분의 하바 제곱에 라운드 스퀘어의 라운드 x 제곱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적어도 운동 에너지 값을 알라 그러면
원래 함수를 2차 미분해서 그 앞에다 마이너스 EM분의 하바 제곱 곱을 하면 얘가 앞에 이제 요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동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걔를 2차 미분을 해서 x에 미분해서 앞에 마이너스 7양분의 2n분의 플랑크 상수의 리듀스 플랑크 상수에다가 제곱을 해서 해주면 그 앞에 개수가 운동 에너지니까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 앞에 파동 함수만 알면 두 번 미분해서 요 계산한 거에 아이겐밸류다라는 겁니다. 두 번 미분해서 앞에 개수가 나오는 거를 풀어주면 운동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 가지 운동 에너지 구할 때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에 2차 미분, x는 미분인데 일반적 공간에서는 라플라시안이라 씁니다. 라플라시안을 쓰고 요게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그 전자 가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합입니까, 여러분? 위치 에너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합이 전체 뭐가 됩니까, 그게 역학적 에너지 전체 에너지가 되죠. 토탈 에너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라는 여러 에너지 보존 법칙 해보면 여기에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똑같이 포텐셜 에너지를 해주고 U를 해주면 얘가 전체 에너지의 U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의 2n분의 하바 제곱에 라플라시안을 해주고 플러스에 V를 해주고 전체에 U를 해주면 이에 U다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전자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상태라는 게 뭐냐면 바로 포텐셜 에너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에너지는 일정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V도 주어져 있고 에너지도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 웨이브 펑션에 해당되는 파동 함수를 거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의 이제 가장 기본 이퀘이션이거든요. 여러분 뉴턴의 기본 이퀘이션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량에다가 힘을 닦아하면 가속도를 가지고 증가한다. 속도가 F는 ma가 뉴턴의 가장 기본식이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식은 뭐냐?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총 에너지 같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해주고 플러스 V의 U는 이 U를 해서 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이제 이 양자역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이퀘이션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이퀘이션을 뭐라 그러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전자기학을 배울 때 이 라플라시안 많이 배웠죠, 그죠? 아니 라플라시안 되게 솔직히 라플라시안 너무 친근해서 굳이 배울 필요 없습니다. 사람 들어볼래요, 한번? 전자기학 시간에 너무 귀가 따뜻도록 들어가지고 왜 여기서까지 라플라시안을 굳이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사람 들어봐요, 한번. 어쨌든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었는데 이 라플라시안의 의미 자체가 여러분 그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다. 얘를 한 게 라플라시안이죠, 그죠? 그레디언트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그레디언트가 의미가 그레디언트 의미가 뭐죠, 여러분? 경사 기울기죠, 그죠? 어떠한 값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방향. 어떠한 값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고선 그랬을 때 그 지도에서 높이를 나타낸 거를 하나의 스칼라라고 그랬을 때 그 높이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경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경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어떤 값이 많이 증가하는 방향이다 라고 이런 배웠을 거고, 이 다이버전스는 뭡니까? 다이버전스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막스웰 방정식 잠깐 설명하면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다이버전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퍼지는 거. 다이버지라는 게 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퍼지는 거니까 어떠한 값이 퍼지는 걸 싹 다 합한 거. 그러니까 중심이 점이 있으면 점으로부터 막 쫙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막 나오는데 다이버지 한다는 의미 자체에서 해보면 다이버지 하는 것을 얘를
둘러싸서 얼만큼 나오는가를 합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이 어떤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방향인데 얘가 그 나온 거를 싹 다 감싼 거, 총 값이 얼마, 플럭스 같이 총 값이 얼마냐라는 그런 의미이구나 라플라시안이 인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어떤 식 자체를 얘기할 때 보면 이 u 돼 있고 그다음에 u 돼 있으니까 어떤 오퍼레이터에다가 요 값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제 이 웨이브 펑션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얘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따라해 볼래요, 여러분? 전자를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 파동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포텐셜이 주어져 있다면 총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함수를 끄집어낼 수 있다. 예, 그래서 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함수를 구하는 게 뭐냐면 그 파동 함수라는 걸 구하는 게 그 전자의 운동 상태나 운동 에너지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그 반도체, 작은 반도체를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작은 반도체 속에 전자가 한 개 딱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들어가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갇혀 있는 포텐셜을 딱 정의하고 그 포텐셜 정의한 상태에서 그 에너지는 일정하다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 2차 편미분 방정식을 풀면 그 편미분을 푸는 것에 대한 그 값이 바로 그 전자 가지는 상태다라는 건데요. 그 이 파동함수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 파동이란 거는 전 공간에 퍼지는 게 개념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전 공간에 퍼지는 게 하나의 개념인데 입자라 그러면 한 점이잖아요. 그죠? 한 점인데 전 공간에 퍼지는 것과 딱 한 점인 것 중간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파동함수를 입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때 이 파동함수의 제곱은 이 파동함수 있을 파동함수의 제곱은 특정한 위치에서 그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막스 보온의 어떤 우리가 처음 양자역학이 나올 때 이 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파동함수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파동함수를 알고 있으면 그 앰플리튜드의 제곱은 그 위치에서의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률 밀도다 생각해서 그래서 u의 제곱에다가 dx 그러면 x에서 x 플러스 dx 사이에 이 전자가 있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 전 공간에 대해서 u의 제곱을 dx 했을 때 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전 공간에 대해서 다 합하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정의상 1이 되죠, 그죠? 자, 이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식하고 합해가지고 우리가 V가 딱 주어져 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U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U를 구하고 나면 얘를 2차 미분 해가지고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에 라플라시안 해주고 플러스 V에 해서 U를 해주면 에너지까지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에너지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보면 또 뭐 더 구할 수 있냐면요. 이 K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K가 여기에서 보면 운동량이 하바 K잖아요. 그죠? 운동량이란 것은 하바 K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K는 하바분의 P죠. 그죠? 그럼 세해 보면 K를 구하고 나면 이제 운동량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K를 구할 때 한 번 편미분하면 되죠. 그럼 한 번 미분하면 라운드 X에 라운드 U 해주면 JK의 U가 됩니다. JKU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K를 이제 구하고 싶으면 J를 넘겨서 이제 J분의 1을 해주고 그다음 하바를 해주고 라운드 U에 라운드 X 해주면 하바 K는 U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나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웨이브 펑션을 알고 있다 그러면 1차 미분에서 j 분의 하바를 곱을해주면 바로 그게 운동량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맞는 줄기세포처럼 이 u를 알고 있으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하고 싶다 그랬을 때도 이 u를 가지고 전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흐름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건 아직 나오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만능세포와 같은 이런 그 웨이브 펑션을 이제 구하는 게 이 양자역학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러네요. 따라해봐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자, 그래서 보면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나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2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빛인 경우, 포톤인 경우에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포톤은 H 플랑크 상수에다가 주파수를 곱을한 게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흑체 복사 제가 정확히 유도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U를 가진 이것의 에너지가 몇 일렉트론 볼트냐 그랬을 때 플랑크 상수를 곱을해서 한U가 에너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H에도 2파이를 나눠주고 2파이를 곱을해서 U 하게 되면 얘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에서 이거는 하바에다가 오메가를 곱을한 게 그 포톤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하바 오메가를 해도 에너지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한 웨이브가 있을 때 웨이브를 이렇게 엑스포넨셜에 j2의 kx-오메가 t다 했을 때 여기 오메가를 빼면 걔도 에너지구나 라는 거 알죠, 그죠? 여기서 오메가를 빼도 에너지구나. k를 뽑아서 실컷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합이 에너지다 그랬는데 만약에 포톤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하바 오메가도 에너지니까 여기 이제 오메가를 뽑으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서 뽑으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럼 시간에 한번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라운드 t에 라운드 해주고 엑스포넨셜의 j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j 오메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의 2의 j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여기다 하바를 딱 곱을 하면요. 하바를 곱을 하고 이게 하바를 딱 곱을 하면 에너지입니다. 왜 j를 넘기면 j 하바에다가 라운드 t에 2의 j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요 j를 넘겨서 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바 오메가의 2의 j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니까 시간에 대해서 편비분을 했더니 이제 똑같이 에너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요거를 이제 요 위에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어디 붙이냐면 이거를 요 위에 붙이는 에너지에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얘는 j의 하바의 라운드 t의 u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식을 합쳐 보면 얘는 타임 디펜던트한 상황에서 웨이브 펑션 주어져 있을 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j 하바를 딱 곱을 해주고 하면 걔도 에너지 나오고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수학적 오퍼레이션 하게 되면 에너지 나오면 이 두 가지를 같아야 됩니다. 여기 보내주는 거하고 보내주는 거하고. 그래서 얘를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 요 해주는 거를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 이퀘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왼쪽 것만 비교해서 타임에 대한 거를 빼고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 이퀘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공간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모든 걸 다 기술할 수 있게 우리가 양자역학의 F는 MA 그랬을 때 출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F는 MA 그 출발은 그게 양자역학에서는 출발이 뭐죠? 슈레딩 이퀘이션이다.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 이퀘이션 혹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 이퀘이션 얘를 이제 알아두면 어떠한 시스템이 있을 때 내가 그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살짝 보고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기지 한번 킬까요, 여러분? 네. 네, 기지 한번 켜고.
이슈는 뭐냐면요.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라는 거거든요. 첫 출발이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어떤 곳에 갇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안 갇혀 있는 거. 이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 우물에 갇혀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V를 0으로 둔다라는 게 뭐냐면 전체 에너지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어떤 포텐셜은 평지입니다. 평지고 어떤 전자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자의 파동합 써도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의 2n분의 x 방향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2.2분 d 제곱에 제가 여기서부터는 푸사이라 그럴게요. 제가 노테이션을 앞에서 제가 푸사이라는 걸로 할게요. 푸사이 해서 dx 제곱은 에너지의 푸사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텐셜 0입니다. V가 0이기 때문에 앞에 운동 에너지 텀만 있거든요. 그러다 에너지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래 써놓고 보니까 타임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슈레딩 이퀘이션 되었는데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에 대한 파동 함수를 구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 보면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미분방정식 그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상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m E 푸사이다로 표현을 하게 되면 E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앞에 여기 상수죠, 그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K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K 제곱은 하바 제곱분의 2m이다 라고 쓸 수 있고 K 제곱 하게 되면 두 번 미분해서 이 값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 미분해서 여기 엑스포넨셜이죠. 엑스포넨셜의 JKX 혹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KX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임 디펜던트 텀을 보면요. J 하바의 라운드 푸사이의 라운드 X의 라운드 T에 얘가 E의 부사이 이렇게 T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T입니다. T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여러분 웨이브 입기에서 따지면 시간을 미분해서 요거 됐으니까 이 부사이는 어떤 형태가 되죠? 이 부사이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T다라고 되는데 이 오메가는 여기에서 하바분의 E가 되면 되죠. 되고 이렇게 되면 원래 시간에서 미분했을 때 얘가 딱 나오면서 원래 함수 형태는 같고 앞에 J 하바가 에너지인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텀을 이렇게 생각하고 공간에 대한 텀을 이렇게 생각해서 요 두 개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V사이는 우리 전자 가지는 상태는 엑스포넨셜의 J의 요 마이너스 J 오메가 다 합쳐져서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 라는 함수와 그다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KX 플러스 오메가 T라는 함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V사이는 A의 요거에 선형 결합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 공간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요 함수 형태하고 요 함수 형태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하는 것의 의미 그대로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 엑스포넨 JKX 오메가 T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여러분 생각에 진행하는 판인데 플러스 X로 움직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X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여러분 X 방향에 대해서 T가 증가할 때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우리가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돼 있으면 원래 KX라는 함수를 이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얘가 마이너스 될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T가 증가할 때 얘가
x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웨이브를 나타내는구나를 얘기하고, 얘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웨이브 넘버가 k이고 고유 진동수가 오메가인 두 파의 어떤 선형 결합을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양의 방향을 진행하는 것과 음의 방향을 진행하는 이 두 개의 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가 전체 가볍게라는 게 참 그 의미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고자 하는 건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전 공간에 대해서 포텐셜이 0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것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것의 어떤 웨이브 어떤 그 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둘 다 만족하니까. 만약에 표현을 자, 이렇게 갇혀 있다. 벽에 갇혀 있는 경우, 벽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0에서부터 A로 되어 있고, 얘가 무한대로 가 있습니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 있고, 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포텐셜을 정의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아, 전자가 내가 딴 데 못 가도록 갖다 놨다라는 생각이 들죠. 포텐셜을 벽으로 딱 해놓고, 여러분이 뭐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벽에 딱 갖다 놓고 안에 딱 들어있는 거거든요. 딱 들어있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내가 전자가 갇혀 있구나. 갇혀 있어서 0보다 적을 때는 얘가 포텐셜이 무한대고, 그다음 A보다 클 때 전체 무한대고, 그다음 요 사이에서는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Vx가 포텐셜이 플러스 무한대인데, 얘는 0일 때는 X가 0에서 A 사이일 때만이고, 그 외에는 otherwise 때는 다 무한대다 그러면, 얘가 무한대 에너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운동 에너지하고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포텐셜의 합이 유한해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라는 얘기 자체는 얘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있을 수 없다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전자가 요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할 때, 포텐셜을 이렇게 딱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얘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풀어서 이 에너지와 이 다른 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본다 그러면, 전자가 있다.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도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수소원 모델입니다. 수소원입니다. 모델인데, 이때 포텐셜이 뭡니까, 여러분? 이때 포텐셜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자 기력이죠, 그죠?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E 제곱 나누기 R, 이게 포텐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포텐셜 주어졌으니까 얘는 전 공간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 여러분 알고 있는 슈레딩 이퀘이션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의 라플라시안이다. 에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r분의 2 제곱에 여기에 부사이에 이 부사이다. 얘를 구해보자 했을 때, 여러분 전자계학 시간에 이 라플라시안 구했었죠, 그죠? 구형 좌표계에서 여러분 기억을 해보면 r 제곱 사인 세타분의 1에 라운드 r에 라운드에 r 제곱 사인 세타에 r에 라운드 r에 플러스 라운드에 라운드 세타에 사인 세타에 라운드에 라운드 세타에 플러스에 라운드에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파이에 사인 세타 분의 1에 라운드 파이. 요게 이제 여러분이 전자계학 시간에 배웠던 라플라시안 구면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입니다. 그럼 얘를 우리 알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놓고 얘 푸사이를 구해보자. 이 푸사이를 구하면 이 푸사이 결과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요 풋사이 구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걸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김남옥 씨? 네. 요걸 방금 요 상태에서 풋사이 구하면 요게 뭐겠습니까? 웨이브. 예, 웨이브 맞죠? 전자 웨이브죠, 그죠? 예, 한 마디씩만 해도 돼요. 전자 웨이브. 그 다음에 유현진 씨 자리 없나요? 자, 다음에 하주원 어디 있습니까? 아, 예.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저 푸사를 구하면 저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푸는 거 배운 적 없죠, 그죠? 잘 모르죠. 예. 일단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이원정 요거 푸사이가 뭐겠습니까? 그 푸사이가 잘 모르겠어요. 예. 유용준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럼 제가 요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자, 제가 풀으란 건 아니고요. 여기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 돌고 있잖아요, 그죠? 돌고 있는데 제가 포텐셜을 이렇게 이런 쿨럼 포텐셜을 주고 이 라플라시아는 제가 돌고 있으니까 구면 좌표기에 해당되는 그런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다 해서 구면 좌표기의 라플라시아를 써줬거든요. 여기 쓴 상태에서 얘를 만약 풀 수만 있다면 이 푸사이가 뭐냐라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인데 이 푸사이가 뭐냐면 예. 전자 존재하는 확률. 맞습니다. 예. 예. 확률 밀도함수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확률 밀도라는데 정확히 맞고요. 이 푸사일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돌고 있을 때 확률 밀도함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전 공간에 대해서. 그럼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이 푸사일을 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물리, 뭐 화학 다 배웠던 오비탈이죠, 오비탈. S 오비탈, P 오비탈 지금 배웠었죠, 그죠? 그 오비탈을 유도하는 건 배운 적 없죠, 여러분. 그죠? 배운 적 없는데 얘를 풀면 그 오비탈이 나옵니다. 그래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그 많은 개념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할 텐데 이거를 여러분 상황에서 한번 3시간 동안 계속 유도하면 나와요. 요 식은 요 하나인데요. 3시간 동안 계속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쭉 손으로 써가면서 풀면 이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싹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해보면 여러분 배웠던 게 이제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얘가 어떻게 S 오비탈 동그란 모양, 그다음에 R형 모양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다른 모양 이게 조식을 풀면 나온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3시간 줄 테니까 풀고 싶지 않아요? 예. 요거를 이제 푸는 그 의미가 그렇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그럼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 나한테 포텐셜만 달라. 포텐셜만 주면 그 다음에 내가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푸사이가 여기에 다 컨티뉴어스 함수고 그 다음에 1차 미분한 것도 컨티뉴어스 함수고 이런 함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얘를 푸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실제 상황이 있죠. 실제 상황. 그 실제 상황에 전자가 들어가 있을 때 이제 걔 전자 상태를 이 이퀘이션을 푸는 것과 매핑만 시켜 놓으면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 해당되는 포텐셜을 생각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전자에 대한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전 효과다 그러면 우리가 금속 속에 갇혀 있는 컵에 갇혀 있는 전자라 그랬죠.
컵 속에 갇힌 전자가 여기 빛을 쪼이면 전자 튀어나오고 한다 그랬는데 컵 속에 갇혀 있는 전자 그러면 포텐셜이 포텐셜 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되어 있을 때 얘가 과연 어떠한 에너지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포텐셜 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도 이게 여러 의미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슈레딩 이퀘이션을 막 풀 줄 안다. 이 편미방정식을 풀 줄 안다. 라는 자체보다도 걔 이퀘이션을 뭐 다른 뭐 파이썬이나 매스메티카라든지 다른 걸로 이제 풀면 되는데 이걸 이제 그 실제 상황과 얘를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이 포텐셜 모양은 대체 어떤 실제 상황이냐. 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수 있고 걔를 이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이제 오늘 토론할 그 주제는 이제 제가 가져온 게 여러분 그 에너지 운물 있죠? 있는데 요 부분이 다 소리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자, 그러면 지금 21분이니까요. 30분까지만 오늘 30분까지만 할까요? 예, 좀 짧으면 일단 30분을 목표로 해서 해볼까요 한번? 예, 한 9분 정도만. 그래도 35분까지 합시다. 예, 35분까지 13분 동안 논의를 해봅시다. 제가 설명했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도 좋거든요. 여기서 하지 말고. 예. 그 저번 독채 복사 얘기를 하셨을 때 원래 이상적으로는 파장이 짧을수록 세기가 엄청 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없더라 줄어들더라. 네, 줄어들더라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 그 두 개가 양면한다라는 그 뜻을 의미하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네. 고전적으로 짧은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러면은 이게 이런 빛을 비췄을 때 이런 홀 안에서 관측하는 시점인 건가요? 그 홀 안에 네네. 짧으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겹쳐가지고 네, 엄청 초반에는 오히려 못 들어가게 돼요. 못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서 천천히 많이 들어가게 되다가 줄어드는 현상. 길어질수록 못 들어가니까 줄어드는데 짧으면 많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막혀가지고. 막혀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 못 들어가는 한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바로 입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번에 설명해 주셨던 건가요? 아니면 설명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그룹 활동 사진 안 보내준 조 있으니까 하면서 찍어서 보내줘요. 안 보내준 조는 네, 극장 뒷자리다 그죠? 자, 얘기해요. 네.
오늘 일을 많이 줄였다 그죠? 그래. 그래. 두 사람이라 해요 일단. 알려줘요. 네. 혹시 USB 데이터 저장할 때 그게 전자가 갇혀가지고 그렇죠. 네, 저 맞아. 맞나요? 네, 맞아. 오. 거기에 포텐셜에 갇혀가지고 높은 전압으로 싹 주입한 상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원리. 맞아. 이거 좋은 일 찾았네. 좋은 예를 하나 찾았거든요. 서서 얘기해 줘봐요. 네. 잠깐 우리 좋은 예. 괜찮아요. 일어나서 얘기해봐요. 금방 해요. 금방 해. 예, 일어나서 누굽니다. 그러면. 자, 잠깐만 들어봐요, 여러분. 그 데이터 USB 누굽니다. 그러면. 네, 저 조진환이라고 합니다. 박수. 그 USB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데이터 칩 안에 이제 전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갇히게 되면 1이 되고 그렇게 무수한 많은 웰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박수. 예. 하나의 좋은 예거든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자세히 봐야 되지만 일단 그 USB 저장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갇혀 있는 전자 특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꼭 못 찾더라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뭔가요? 그림 그린 건가 이게? 네. 캐리커처. 캐리커처인가요? 직접 그린 건가 이거? 어디 가서 그려주세요. 많이 어려워요? 저희는 약간 네. 도체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도체도 그렇죠. 예. 도체예요. 도체. 이걸 생각해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또 일어서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했다 치고. 예. 그게 나오긴 했어.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1차원에서 생각하고 간다고. 근데 아마 원래 정해창 씨를 안 왔어요. 네? 뭐라고요? 저기 오늘 못 나왔다. 한 거니까. 지난주 못 왔었죠, 그죠? 네. 어떻게 토론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 이미 완성해서. 했어요. 예.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 생각을 해보고. 네, 생각해 볼 만합니까? 그래. 네. 내용 예? 그래. 문찬숙 씨 그쪽에 물리과에는 타임 디펜던트 배우고 있나요 지금? 퍼터베이션 말씀. 퍼트베이션 하고 있던가요? 타임. 용어만이라도. 네. 처음에 예. 첫
소프트타임 인디펜던트 포터베이션 있어요. 바로 퍼터베이션이 한 단계 더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 이미 개념은 나간 상태에서 바로 푸셔서 듣고는 있는데 뭔 내용인지 그 용어만. 네, 재밌는 얘기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아니요. 일단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분위가 얽혀가지고 마치 전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게 열띤 토론이 있네요. 이게. 가는 걸 기억하는데 그래. 잘 모르겠어요. 할 만합니까? 지금 생각보다 어려워서. 어렵죠. 네. 이해가 안 돼요. 이 그림 자체가. 그림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만 논의해봐요. 그걸 모르겠었어요. 다른 건 다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어디 갇혀 있는 거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네, 어디 함정에 빠져 있는 전자. 이쪽으로는 아예 못 가는 못 넘어가는 거죠. 이만큼 에너지 바다에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무한대니까 못 넘어가는 거죠. 무한대가 아니라면 그만 에너지 좀 넘어가겠죠, 그죠? 이쪽에만 존재해서 그쪽에도. 의도적으로 높이를 낮춰서 이게 높이가 낮춰 문제가 좀 이해됩니까? 네, 그래. 반도체 레이저에서 네. 무한 포텐셜로블에 전자가 갇혀 있을 때 그것도 좋은 예네. 반도체 레이저에서. 네, GPT가 알려줬습니다. GPT 관련됐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AI를 잘 써가지고. 사실 다 모으면 그런 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죠?
단지 그게 양자역학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죠. 자, 여러분 조금 정리할까요, 여러분? 예, 자리에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예, 시간이 아쉽겠지만 조금 잠도 깨고 얘기도 하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됐으면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예. 토론을 해보니까 사실 전자도 어려운데 이 전자 어디 갇혀 있다 하는 것도 그런 상황을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그 갇혀 있는 거를 포텐셜 에너지 이런 우물에 갇혀 있는 걸로 문제를 바꿔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 자체도 사실은 좀 신기하고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어떤 절연체하고 절연체 사이에 금속을 갖다 둔 경우에 그 금속의 전자가 절연체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못 넘어가니까 여러분이 뭐 아직 FET는 안 배우긴 했지만 그래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든가 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든가 나중에 배우는 반도체 소자라는 게 그 안에 갇혀 있는 전자니까 거기에 절연체를 붙인다, 포텐셜 웰을 올려놓는 거고 거기에 반도체를 붙인다 그러면 포텐셜 높이가 낮은 거를 옆에 붙여놓는 거고 소자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다 이거를 설계해 주는 거거든요. 포텐셜 그 안에 갇혀 있는 전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잠깐 이걸 보면요,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기에 무한대로 보냈을 때란 얘기는 여기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에 없고 이게 유한하다 그러면 여기 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긴 하거든요. 한데 얘가 무한대기 때문에 이 안에 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아까 확률 밀도 함수 개념으로 보면 여기에 psi는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 함수가 0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만 psi를 구하면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이에서는 자유전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포텐셜이 없고 그냥 0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0으로 두고 얘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0과 A 사이에서는 D 2차 미분 한 거는 요게 마이너스 하바 제곱 2m의 psi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요건 아까 자유 전자의 요 앞에 거 이 개념과 그대로 쓸 수가 똑같이 있습니다. JKX하고 마이너스 JKX를 A와 B로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 한 거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달리 여기 이제 psi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 E에 JKX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E에 마이너스 JKX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 이퀘이션의 해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건을 뭘 써야 되냐면 A보다 큰 쪽, 그다음 0보다 적은 쪽이 다 psi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번 A 0보다 적은 영역하고 A보다 큰 영역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여기에서 psi가 0이다라는 거 같죠, 그죠? 여기에서 psi 0과 같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psi가 있으면 psi에 0일 때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다음 psi에 A일 때 여기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을 딱 쓰면 경계 조건이거든요. 이 경계 조건을 쓰면 psi 0은 0이다라는 것은 여기 0을 대입을 해보면 A 더하기 B는 0이다. X-0을 넣으면 A 더하기 B는 0이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B는 마이너스 A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요 위에다 다시 대입을 하면 함수 형태가 A의 엑스포넨셜의 JKX 마이너스의 E의 마이너스 JKX다라는 거를 경계 조건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요거는 모르지만 하나 구한 거죠. 그럼 요 함수가 뭐냐면 여러분 오일러 정리 있죠? 사인 코사인 정리해서 이거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엑스포넨 JKX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KX가 뭡니까, 여러분? 얘가 2J의 사인
kx다라고 되죠, 그죠? 왜냐면 sin kx가 2j분의 2의 jk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kx니까 코사인은 2분의 엑스포넨 jk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kx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psi는 2j의 a의 sin kx다라는 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a 값을 넣었을 때, 여기 a를 넣었을 때 psi가 또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얘를 a를 넣었을 때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psi의 a 값은 2ja의 sin ka다라는 걸 우리가 얘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sin ka가 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a는 0이 아니고 j도 당연히 0이 아니고 sin ka가 0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sin kx 여기 얘가 뭐를 넣었을 때 얘가 전체가 0이 되는 거는 이 k가 무슨 값이 되면 되는 거죠?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그거 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ka가 n파이 단 n은 정수가 되었을 때 얘 조건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 이 함수를 이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는 psi x는 뭐까지 구했냐면 2ja의 sin의 n a분의 n 파이 x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웨이브 펑션의 형태로 주어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n이 1일 때는 얘가 사인이고요. n이 2일 때는 이렇게 되고 n이 3일 때는 이렇게 되고 라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a분의 n파인데 위에 에너지가 뭐였냐면요. 여기서 에너지가 뭐였냐면 요게 이제 k 제곱이었거든요. 하바 제곱 EME가 얘가 k 제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 제곱이니까 에너지는 EM분의 하바 제곱의 k 제곱인데 k가 n분의 파이니까 얘는 2ma 제곱분의 하바 제곱의 n 제곱의 파이 제곱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n에 따라서 n이 정수기 때문에 이제 이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양자화되어서 에너지가 띄엄띄엄된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완전한 자유전자 같은 경우는 엑스포넨셜 jkx, 엑스포 마이너스 jk 막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걸 0, 딱 제한을 주니까 갑자기 기타 현처럼 딱 묶여있는 선에서 특정한 소리만 나는 것처럼 얘가 특정한 허용된 에너지만 얘가 불연속적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그 다음은 이제 또 구할 게 뭐냐면 이 범위 내에서 psi의 얘를 제곱해서 전체를 0에서부터 a까지 dx 한 개 1이 되는 조건을 구하면 이 1이 되는 조건이 바로 여기 a 값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해서 a 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거 사실 해보면 4a의 전체 제곱에 0에서 a까지 sin 제곱에 a분의 n 파이 x의 dx가 되는데 요걸 이제 1이다라는 조건에서 이제 4a의 제곱에 0에서 a까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a분의 2n 파이 x의 dx가 되고요. 해보면 이제 여기는 4a의 제곱에 a다. 다음 시간에 다 또 하겠지만 여기 1이다는 조건에서부터 a 값은 2a분의 잠깐만요. 이게 4가 아니고 여기 2죠, 그죠? 여기 2고 얘가 2입니다. 얘가 2고 얘가 2입니다. 그래서 이게 2a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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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분의 1이다 해서 요거를 넣어서 여기에 넣어서 이제 그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루트 a분의 2 해서 전체 웨이브 펑션이 노멀라이즈 되어 있고 저를 불연속적인 함수로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예로서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표적인 예인데 저게 요지는 이런 포텐셜 웰이 주어져 있을 때 전자가 갇혀 있으면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라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붙여놓은 문제가 이걸 푸는 문제는 아닌데 오늘은
지난 화요일하고 오늘 했는 부분은 개념적으로 좀 많이 하면 좋겠거든요. 예, 개념적으로 하면 좋겠고 이게 갑자기 급 끝나는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계산을 해본 거고 여러분 그 지금 뭐 메이크 스페이스나 지금 어떤 예를 들 때 양자역학적인 것도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해도 되고 그 한 가지 공지만 하면요, 내용 끝났고요. 공지만 하면 메이크 스페이스에서는 제로비 있잖아요, 제로비를 이제 필요로 하거든요, 여러분. 제로비를 필요로 하니까 제가 메일로 어떤 제로가 필요한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일괄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제로 하게 되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물어보면 밥도 먹어야 되니까 조별로 밥 먹는다 그러면 그 밥 식사하는 걸 어디서 언제 먹을 거다 이런 거를 제가 하면 그걸 계산하는 것도 학과에 물어봤으니까 그 실제 실습하는 거에 대한 제로비하고 한번 식사 같이 하는 거는 여러분끼리 식사하는 거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